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 씨입니다. 오늘 뭐 이야기는 뭐 해볼까요? 원우 씨가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요새 네.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를 보다 보면은 대통령 얘기가 이제 요새 이제 22대 국회도 개원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 이슈가 조금 이제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할 때 아예 정반대에 있는 채널 2개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우 씨의 그 의견과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저의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저는 이 표현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극우라고 말하는 이제 스탠스와 또 흔히 뭐 극좌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완전 또 왼쪽에 있는 거기를 제 나름대로 요새는 극좌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걸 옛날에는 친북이라고 했었죠. 네, 친북.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친북은 그런 스탠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 민주당 중에서도 좀 이렇게 상당히 왼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왼쪽에 있는 분들. 뭐 그러나 여전히 뭐 재밌는 컨텐츠를 내는 그런 분들의 그걸 다 들어요. 네. 대단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유력 의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너무 낮고 탄핵 얘기가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저는 조금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왔건 뭐 국민의힘에서 나왔건 일단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부산이고 너무나 이제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갈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해야 되는 거겠으나 뭐 지금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좀 답답함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되게 비판적 지지를 하는 스탠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인가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네.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조세프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 혹은 뭐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런 표현으로 저의 관심 없음을 표현하는 게 참 무책임하지만 저는 요새 뭐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바보나 다름없거든요. 잘 보지도 않고 저는 정치 바보이자 조카 바보이기 때문에 조카만 쳐다보고 있지 정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거의 팔로우업을 못해요. 그래서 정치는 안 쳐다봐서 바보인 거고 조카는 너무 쳐다봐서 바보인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중간이 없군요. 중간이 없죠. 중용의 미덕이 지금 발현되지 않고 있는데 좋은 거죠. 조카가 최고지 뭐. 아무튼 그 정치에 대한 내용은 그냥 그래서 오히려 그 원우 씨가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그냥 완전 삼자로 제가 어떤 편을 들지 않고 이거 감각적으로 이건 좀 무리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용이한 상태죠 지금. 그래서 아마 많이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대통령이 너무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데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총선 기간 동안을 전후해서도 뭐 거의 20번 넘게 민생 토론회 같은 데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근데 토론회라고 하지만 그게 뭔 토론이에요. 그냥 본인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총선 전국에서 이런 걸 하셔서 이거 선거법이랑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6년 그 무렵에 그런 걸 했으면 4년 이럴 때 했으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마 난리를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너무 막 우리나라의 뭐 경제면 경제, 뭐 사회면 사회, 뭐 게다가 최근에 뭐 노동법원을 만들겠다, 뭐 온갖 이제 막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얘기는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작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시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뭐 나쁜 사람들을 잡는 뭐 그런 걸로 물론 뭐 윤석열이 무슨 일반 검사가 아니다. 윤석열은 정치 검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떠나서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냥 검사 출신 대통령이에요. 근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뭐 자살 사건 이런 거야 뭐 강력 사건이라고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냥 정치 경제 이런 걸 떠나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단순히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지율을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지지율은 따라오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네. 가장 좋은 혹은 가장 필요한 방법은 그냥 그 본인이 해오신 그 길에 집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저는 뭐 탁월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우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대로 갈수록 그 전문 분야가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쵸. 대통령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코디하는 게 중요하고 그쵸. 다만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영역에서 아주 낭중지추,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네. 자기의 전문 분야를 확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네. 지금 원우 씨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너무 이것저것 다 낀다. 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매우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내용 혹은 뭐 치안에 대한 내용 그 검사 출신으로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딱 뚜렷하게 뭔가 결과물을 내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른 어떤 기대를 더 할 수 있지 않냐. 네네. 그 추동하는 힘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금 여소야대가 됐으니 네네. 이거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동력 상실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세부적인 일은 장관이 하는 거고 네네. 각 부처에서 또 차관급들이 완전히 이제 네. 현역 선수로서 날아다니면서 일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코멘트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정작 뉴스에서 장관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그 자리에 가 있는 네, 듯한 네, 느낌이고 네. 다 뭔가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는 느낌이고 네. 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최상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최수근 일병이었지만 네. 최상병 사건의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대통령이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관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혹은 이 정권의 문제점을 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본인이 전화 한 통 걸면 지금 거기에 밑에 있는 그런 체계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검을 전 결국에는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22대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상징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너무 좀 과하게 관여를 했다가 사달이 나는 이 과정을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때려잡겠다. 네. 마약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사형수들에 대한 뭐 문제를 어떻게 좀 가져가겠다. 지금 감옥 안에서도 뭐 사형수들이 막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심하게 말하면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 뭐 아니면 그 고려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오만한 표현이겠지만 저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아젠다를 세팅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정 철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 저도 뭐 상당히 동의해요. 근데 그 부분을 왜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전 김어준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요새 그래도 꽤 열심히 듣거든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하나로서. 근데 김어준 씨의 정말 악마의 재능이 있어요. 되게 그렇죠. 표현력이 좋으시고 잘 요약하시고 하는데 요거는 김어준 개인의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제작진의 세팅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 셰프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1.1획도 그거에 대해서 거론도 안 하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뉴스처럼 올려놓질 않죠. 네. 거론을 안 하니까 대신에 그 자리에 뭘 갖다 놓냐면 본인들이 100점 100승 이길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효과가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부정의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100번 변호를 해봤자 최상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새로운 어젠다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전국을 전환하겠다는 용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많이 위험해진 것 같아. 옛날보다 치안이 많이 불안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잘 취합해서 이게 정말 되게 심각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인데 저는 그 세팅을 먼저 하면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이세돌 구단이 뭐 바둑 둘 때 그 알파고랑 바둑 둘 때 어떤 수 하나가 갑자기 그림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전 그런 경우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원우 씨 얘기는 상당히 탁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네. 왜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있느냐. 네. 어떤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구조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잘 수립하지 못하고 네. PR이나 홍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지금 미디어 세팅을 가져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하거나 한두 번 했는데 그냥 거절당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렇죠. 진짜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청와대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만다의 입장을 떠나서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고 탄핵을 하는 것이 그리고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전 좀 부정적이에요. 탄핵의 임계치가 너무 낮아지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해서 이게 정권의 그 반복이 일어나거든요.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도 이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이전에 조직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아 성찰을 좀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을 못해서일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인 것인가?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조직에 이런 이야기를 원우 씨나 제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뭐 똑똑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뭔가 보장되지 않는 거절감 때문이지 않을까. 요거를 리더들은 진짜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요새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가 그러듯이 이렇게 뭐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내보고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니 좀 그런 것 같다. 네. 지금 중요한 게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좀 요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게 여론이 좀 많이 모여지면 네. 아무래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네. 대통령에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